자, 바로 이어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인데, 일단 이산 확률 변수 확률 분포랑 좀 다른 게, 연속은 쭉 이어지잖아. 그리고 이산은 뚝뚝 끊어지고.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표 같은 경우는 0, 1, 2 이렇게 x가 확률 변수가 뚝뚝 끊어져서 이산 확률 변수인데, 각각의 0, 1, 2에 대한 확률을 딱딱딱 표시를 해서 표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었지.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다시 말해 연속 확률 변수는 이런 식으로 위에처럼 표로 나타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이런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10분마다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걸린 시간을 x라고 할게. 그러면 이때 x는 0에서 10, 0 이상 10 이하의 범위 내의 값을 갖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버스는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랜덤하게 0에서 10분 사이에 랜덤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일정하게 쭉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대에 버스가 올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왜 10분의 1이냐? 자, 왜 10분의 1이냐면 이건 숫자를 맞춰준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 0분에서 최대 10분이잖아. 그럼 다시 말해 0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사이에 버스가 올 확률은 무조건이지. 100%잖아, 100%. 그러면은 이때의 그 넓이가 확률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그 x축이 10이니까 y축이 10분의 1이 돼줘야 곱해서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의 넓이가 전체 확률 1이 되려면 여기가 10분의 1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자, 자세한 건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일단은 연속 확률 분포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구나, 이해를 좀 해줘. 자, 여기서 문제를 만들어 본다면 만약에 버스가 0분 이상, 그 다음에 5분 이하, 그러니까 0에서 5분 사이에 도착할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2분의 1이지. 자, 왜 2분의 1이냐면 0에서 5분까지 이 그래프 fx의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 미적분 배운 사람은 이게 적분값이라는 걸 알 거야. 그러니까 0에서 5까지의 적분값, 0에서 5까지의 넓이, 이걸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10분의 1 곱하기 5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리고 많이 궁금해할 만한 게 또, 그러면 버스가 5분에 정확하게 올 확률은 대체 얼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얼마야? 네가 0분에서 10분 사이 기다리는데 버스가 5분 후에 정확히 도착할 확률, 그건 수학적으로 0이야. 이건 0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0이야, 0. 왜냐면 생각을 해봐. 0과 10 사이에는 수많은 숫자가 있어. 응? 셀 수 없이 많은 숫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수많은 숫자 중에 5가 딱 정확히 나올 확률? 그건 0이지, 0.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니네가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바다에 빠뜨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를 다시 타고 집에 돌아왔어.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배를 타고 나와서 그 100원짜리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확률이 몇이야? 0이지. 못 찾아. 그걸 어떻게 찾아?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니네가 단순하게 내 시계로 5분이 딱 되니까 버스가 오던데요? 그게 아니라고. 네가 그 시간이 5분 1초 01 땡땡 뭐 얼마일지 어떻게 알아? 그 정확히 5분이 될 확률은 0인 거라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에서는 항상 이상적인 걸 가정을 하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특정 숫자를 딱 골라내는 건 확률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 p, x가 3일 확률, 그것도 다 0이야. 특정 숫자가 나온다. 그거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약속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어떤 확률을 얘기하고 싶으면은 항상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구간으로서 얘기를 해야 그 구간에 x가 속할 확률이 얼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거지. 알겠어? 야,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없겠지. 봐봐. p 0 이상 5 미만 이렇게 될 확률은, 이건 얼마냐? 2분의 1이지. 2분의 1. 왜냐면 5일 때의 확률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여기서 등호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등호의 유무에 되게 예민하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연속 확률 분포를 얘기할 때만큼은 어차피 특정 점에서 확률이 0이기 때문에 등호가 있든 없든 어차피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걸 좀 인식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정리된 걸 좀 보면 fx는 0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fx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 앞에서 내가 강의할 때 얘기를 했어. 확률 밀도 함수는 언제 함수라고 했어? 이산에서의 함수라 그랬어? 연속에서의 함수라 그랬어? 연속에서의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잖아. 자, 영어로도 쓸 수 있으면 좋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러면 PDF라고 부르지. 자, 이게 확률 밀도 함수고 확률 질량 함수하고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확률 질량 함수는 그 자체가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였다면 확률 밀도 함수는 그 함수 자체가 확률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함수에 대해서 여기 봐봐. 그 함수에 대해서 특정 구간을 적분한 특정 구간의 아래쪽 넓이라고 할게. 그냥 적분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 구간에서 이 확률은 A에서 B까지의 그 fx 아랫부분의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그 확률을 나타내는 건 아니야. 이 함수값이 확률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함수의 아랫부분의 넓이가 확률을 나타내는 거라고. 알겠어?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fx는 PDF를 얘기하는 거야. 자, 좀 선생님 급하게 들어가느라 정의를 안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 확률 변수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서만 지금 범위를 가지고 있어. 위에를 다시 볼게. 자, 여기 봐봐. 일반적으로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 범위에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그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만족시키면 이 fx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당연히 0 이상이어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fx 그래프가 그 x축보다 아래에 내려가 버리면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지금 적분한 값이 마이너스가 돼 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분한 값이 확률인데 확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에 뭐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알파, 베타. 그러니까 완전 끝부분. 여기 지금 보면은 알파. 여기 보여? 베타. 여기가 끝부분이잖아. 그래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이 넓이를 전부 다 적분해서 구해보면 자꾸 적분이라 그래서 미안해. 적분 근데 알긴 알 거야, 대부분. 자, 어쨌거나 색칠한 부분의 넓이, 방금 내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 여기를 구했을 때 그러면 전체 확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넓이가 1일 수밖에 없다. 넓이가 1이어야 한다. 그 다음 3번 보면 자, A부터 B까지 그때의 확률은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 x가 A에서 B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은 그 사이 이만큼의 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랑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성립할 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 fx를 정의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그 PDF 확률 밀도 함수와 절대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를 한 상태로 뒤로 넘어가야 돼. 알겠지?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또 들어봐. 자, 넘어가자. 자, 예제를 보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될 거야. 내용만 거창하지 문제는 되게 쉬워.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라고 주어졌을 때 x의 범위는 0 이상 3 이하래. 자,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k는 상수이다. 그러면 kx라는 건 1차 함수고 k라는 것은 상수니까 뭐 k가 0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만약에 k가 0이면은 이 fx 자체가 0이 되고 그러면은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가 없잖아. 왜냐면 확률 밀도 함수는 그 그래프의 아랫부분 그 범위가 아까 0에서 3까지라고 했으니까 0에서 3까지의 범위에서 그 그래프의 아랫부분 넓이 합이 1이 돼야 되잖아. 근데 함수가 0이 돼버리면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는 항상 0일 거 아니야. 그래서 k는 0이 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 kx는 무조건 1차 함수겠지. 그럼 1차 함수 그래프를 일단 그려. 자, 그리는데 그럼 kx가 참 이런 식으로 y는 kx 뭐 다 그릴 필요도 없지. 0에서 3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0에서 3까지만 딱 이렇게 그리라고. 근데 k가 지금 양수일 때를 내가 가정하고 그렸잖아. 근데 k가 음수일 수도 있을까? k가 음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kx라는 게 지금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버렸지. 그러면 x축 아래에 있으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에 닿아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 안 했어? 그치?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절대. 그렇기 때문에 k는 어차피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k가 상수라고 했지만 결국 확률 밀도 함수 조건에 맞추다 보면은 k는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를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그렸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서 분명히 0에서 3까지 전체 범위에서의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이 넓이가 1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1이 나오려면 여기 밑변이 3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가 돼야겠니? 응? 3분의 2가 돼야겠지. 그래야 둘이 곱해서 2분의 1을 했을 때 1이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가 되겠구나. 3을 넣었을 때 3분의 2가 나와야 된다. 그런 소리야. 그러면 k를 구할 수 있지. 자, y는 kx에서 x에 3을 넣었을 때 y가 3분의 2가 나오니까 3k는 3분의 2가 되고 k는 9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됐네. 자,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3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에서 2에서 3 사이, 자 2가 대충 이 정도 있다고 하고 여기 그림 봐. 2에서 3 사이니까 여길 2라고 했을 때 2에서 3까지의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1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 넓이를 빼주면 돼. 1에서 이걸 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k가 지금 9분의 2라 그랬으니까 k가 9분의 2라 그랬으니까 x가 2일 때는 9분의 4가 될 거야. 이때 y값이 9분의 4가 된다고. 그러면 이 파란색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9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빨간색 색칠한 부분, 우리가 알고 싶은 2에서 3까지의 확률, 2에서 3까지의 넓이라고 할게. 넓이가 확률이야. 넓이가 확률. 오케이? 넓이가 확률이야. 그럼 2에서 3까지 넓이는 1에서 9분의 4 빼니까 9분의 5가 되겠다. 다 따라왔어?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연소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는 그래프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고, 확률 밀도 함수 조건 아까 세 가지 있었잖아. 이 세 가지 조건만 잘 맞춰주면 답은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와. 할 수 있겠어? 자, 문제 4번은 내가 숙제로 내볼게. 문제 5번을 같이 해보자. 야, 숙제는 웬만하면 강의 잠깐 멈추고 그냥 바로 해버려. 나중에 하려면은 까먹고 귀찮고 그러니까. 자, 문제 5번 보면 연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지금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대놓고 적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쉽게 느껴질 수 있거든. 잘 봐봐. 지금 0에서 2까지가 지금 전체 범위인 것 같지? 그치?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게 k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0에서 2까지 총 넓이가 1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해야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왼쪽 사각형, 직사각형 넓이가 4분의 1이야. 그러면은 자, 내가 빨간색으로 할게. 빨간색 이만큼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4분의 3이 돼야겠지. 오케이?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윗변 더하기 밑변, 그리고 그 더한 값에다가 곱하기 높이에서 2분의 1인데 하나씩 해보자. 하나씩 해보면 윗변이라고 내가 한 것은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자, 밑변은 k야. 맞지? 자, 둘이 더했어. 그리고 높이 곱하고 2분의 1 했어. 자, 이거잖아. 자, 그러면 양변에 2 곱하고 4분의 1 이쪽으로 넘겨주면 k는 4분의 5가 되겠네. 자, k는 4분의 5.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k는 4분의 5 해주고, 2분의 3보다 클 확률이면 자, 여기서 지금 2분의 3을 찾아. x에서 2분의 3을 찾아. 여기가 2분의 3이지? 1과 2의 딱 가운데지? 2분의 3을 찾고, 자, 여기서 끝까지 확률을 구하면 돼. 그래서 끝이라는 거는 2를 말하는 거니까 2분의 3에서 2까지의 이 확률, 다시 말해 이 확률 밀도 함수 아랫부분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자, 바로 계산해보자. 여기 위에는 윗변이라고 할게. 윗변은 얼마겠어?
4분의 1하고 4분의 5의 딱 가운데잖아. 그러니까 정중앙 4분의 6의 2분의 1이니까 4분의 3. 그치? 4분의 3. 4분의 3. 그러면 4분의 3 더하기 자 여기 아랫변은 4분의 5고 거기다가 높이는 2에서 2분의 3 빼니까 2분의 1인가? 그치? 2분의 1 거기다가 또 2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1이라고 쓰자. 자 이건데 이걸 계산하면 되겠다. 4분의 8이니까 2잖아. 2에다 4분의 1 2분의 1 됐다. 그럼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어.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만 잘 이해하고 풀 수 있으면은 전혀 어렵지 않은 게 연소 확률 변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6번도 한번 같이 해보게. 여객선 터미널에서 어느 여객선의 도착 예정 시각과 실제 도착 시각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자 그러면 이 x는 연소 확률 변수겠지? 자 그때 x의 확률 밀도 함수 fx를 줬네.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제일 좋겠지. 그래서 0에서 30까지 딱 범위를 잡아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일단 0에서 10까지는 150분의 1 x니까 1차 함수고 10을 넣었을 때 15분의 1이니까 적당히 한 이 정도 찍어볼까? 이렇게 맞지? 자 이게 지금 15분의 1이야. 그 다음에 10에서 30까지는 역시 1차 함수인데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여기서 10을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아. 그치? 여기다 10을 넣으면은 30분의 1이야. 그럼 30분의 3에서 30분의 1 빼니까 30분의 2고 15분의 1. 그러면 또 이 점을 지나는구만. 그치? 여기서 그다음에 30을 넣었을 때는 여기다 30 넣으면은 0이 되는구나. 그치? 그러면은 10, 15분의 1을 지나고 30, 0을 지나는 1차 함수가 되겠다. 이렇게 쭉 그려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 그리는데 성공했어. 됐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야? 이때 도착 예정 시각과 실제 도착 시간의 차가 이게 지금 x거든? 자, 이 x가 5분 이상 15분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x가 5 이상 15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뜻이지. 그럼 넓이만 구하면 땡이겠네. 자, 5를 찾아서 딱 찍고 그다음 15 찾아서 딱 찍고 하면은 여기 경계점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색칠할게. 빨간색 색칠. 그다음에 이쪽은 파란색으로 할까? 파란색 색칠. 그래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합을 구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5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게 빠르겠다. 여기다 5 집어넣으면 30분의 1 3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다 15 집어넣으면 여기다 쓸게 15, 여기 15 집어넣었으니까 15, 30 약분돼서 20 20분의 1이겠다. 20분의 1 됐어? 자 그럼 빠르게 사다리꼴 넓이를 계산해봐. 빨간색은 3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다. 맞지? 자 파란색 구해볼게. 파란색은 15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됐네. 자 이거 둘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되지. 자 둘이 더해주면 정답인데 2분의 5로 묶어주자. 2분의 5로 묶어주면 지금 얘네 둘이 더해주는 거니까 15분의 2가 될 것이고 30분의 4가 되겠지. 그럼 30분의 5니까 지금 암산하고 있는 거야. 6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맞냐? 그러면 또 이거 통분해서 빨리 구하면 120분의 26이고 그러면 5로 또 약분되니까 5, 25, 4, 24 여기는 26 2로 약분되니까 13 24분의 13이 정답이 되겠구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봐서 알겠지만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린 다음에 계산 틀리면 말짱 꽝이야. 그래서 계산까지 잘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보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연소 확률 변수와 적분에 대해 나오겠지. 수학 2를 이수한 학생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또 적분을 알고 보면 되게 별것도 아니야. 그냥 한번 읽어볼게. 연소 확률 변수 x가 닫힌 구간 알파, 베타에 속하는 그러니까 왼쪽 끝에가 알파고 오른쪽 끝이 베타가 되는 자 그런 지금 확률 변수야. 그때 확률 밀도 함수가 fx래. 그러면 이때 확률 밀도 함수 fx는 당연히 0 이상이어야겠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 대해서 그 x에 대해서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건 확률 밀도 함수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했을 때
이 적분값, 이 아랫부분,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반드시 전체 넓이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 A에서 B까지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이 확률 밀도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것과 같다. 지금 한 얘기를 그냥 적분 기호로, 앞에서 한 얘기를 적분 기호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지. 그래서 뭐 예로 든 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우리는 탐구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제곱일 때 0과 3 사이야.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해보자. 자, k의 값을 구하래. 일단 기본은 변하지 않았어.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 잘 구하고 k를 구하고 하면 돼.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보자. 그래프는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인데 kx제곱이라는 것은 x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k가 곱해지니까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어차피 0에서 3까지만 그릴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이런 느낌으로 가겠네. 그치? 그리고 위로 볼록이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는 뭐 확실해졌어. 자, 그래서 0에서 3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지금 fx는 kx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겠냐? 1이 나와야겠지. 그러면 k를 구할 수 있겠네. 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kx제곱 dx는 반드시 1이 나와야 한다. 오케이? 자, 그럼 k 밖으로 꺼내고 적분할 줄 알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배운 사람은 기본이지, 기본. 이렇게 해서 자,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3까지다. 앞에 k 붙이고 그러면 3 집어넣으면 27. 3분의 27이니까 9k네.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빼봤자 소용없고. 9k가 1이니까 k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k는 9분의 1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그래프에서 1부터 2까지, x가 1부터 2까지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런 얘기지. 자, 그럼 아까 k 구했잖아. k 9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9분의 1 x제곱을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정답이 되겠지. 자, 써보자. 여기는 이 확률은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데 9분의 1 x제곱이란 친구를 이렇게 적분할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3분의 1 나가니까 27분의 1에 x 세제곱에 여기다 이렇게 해서 1부터 2까지. 맞냐? 8 빼기 1은 7이니까 27분의 7이 되겠네.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적분을 이용해서 연속 확률 변수의 그 확률을 구하는 자,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게 됐어. 자,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보다는 약간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산과 연속의 차이에서 오는 것뿐이지 기본적인 확률의 성질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 자, 오늘 핵심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나머지 복습하고 이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